네, 안녕하세요. 생활건축의 정현섭 소장입니다. 오늘은 서초동 근린생활시설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저희 생활건축이 어떻게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꼼꼼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서초동 근린생활시설 리모델링 프로젝트 현장 답사와 초기 대안 검토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현장에 갔을 때 건물이 이제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타일 마감 건물에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고 유리 블럭을 전면에 사용을 했었고요. 지상 4층에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이제 전면에 이제 이렇게 카페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고 2, 3층, 4층으로 가는 출입구는 이쪽에 따로 있었습니다. 이쪽이 남향이고요. 여기가 이제 북향인데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난 상태의 모습인데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런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현장을 꼭 가서 실측을 다 하고 현장 상태가 어떤지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어떤 부분을 살리고 어떤 부분을 또 없애야 되는지 뭐 어떻게 바꾸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타일 건물이었는데 타일에다가 이런 푸르딩딩한 색깔을 좀 칠했던 것 같아요. 낡아 보이는 우중충한 색깔이죠. 유리블럭을 되게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유리블럭이 사실은 단열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아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엄청 덥지 않았을까 이 사무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계단실로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계단실이 계단 자체가 이렇게 곡선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이런 곡선 형태의 거푸집을 짜서 이 콘크리트로 만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예전 건물치고는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조그마한 계단실이 보이고 이렇게 나가면 이제 도로 쪽이고요.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면 이제 지하가 나오는 곳입니다. 사무실은 뭐 일반 오래된 사무실 모습하고 똑같고요. 층고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이제 층고를 어떻게 높일지, 뭐 천장을 오픈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지하에는 이제 이런 기계실이 있는데 물탱크하고 보일러가 있었는데요. 보일러는 이제 난방 방식이 전층에 그 라지에이터를 사용하는 난방 방식이어서 사실 요즘엔 이런 걸 쓰진 않죠. 그래서 라지에이터랑 이 큰 보일러는 다 없앨 거고 이제 온수만 담당하는 그런 작은 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물탱크는 어차피 안 쓰고요. 그다음에 이런 설비들이 워낙 오래돼서 설비들은 싹 다 새로 교체를 해야겠더라고요. 창호 주변을 좀 살펴봤었는데 요거는 지금 샤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벽 두께를 좀 알 수 있는 모습이고 벽 두께가 상당히 얇죠. 사실은 외부에는 아예 단열재가 없는 상태고요. 이제 골조에 바로 이런 타일 마감이 붙어 있고 샤시도 5, 6cm 정도 폭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이제 단열재가 좀 형성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엄청 추웠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은. 그래서 이 모든 기능들을 좀 보강해 줄 수 있는 단열 보강도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 보면 라디에이터가 보이죠. 라디에이터는 철거하고 이제 난방을 공조 냉난방기로 할 생각이고요. 네, 현장을 이렇게 대충 스케치를 한번 해봤고 되게 오래되고 쓸모없는 것들도 많았고요. 그런 것들을 싹 철거를 하고 이제 새로운 것들로 가져갈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모양과 어떤 이제 톤 앤 매너가 돼야 될지 또 이제 건축주분이 원하시는 건물은 어떤 이미지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것들을 반영을 해서 디자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디자인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건물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세계안을 만드는데도 기본적인 어휘들은 좀 비슷하게 가져가자라는 그 약속 같은 게 있었는데 일단은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가 옛날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원도 좀 사용이 돼 있고 이렇게 기하학적인 패턴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지금 평면이 잘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지는 말자. 구조와 형태와 조형미를 그대로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텍토닉이라는 단어를 선택했고 그다음에 콘트라스트, 이 음영을 좀 짙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빛의 음영뿐만 아니라 대비적인 재료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벽체가 상당히 얇았었는데 벽체를 이제 단일 보강을 하면서 조금 더 두꺼워지는 벽체를 음영을 드릴 수 있는 메스 조형을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면 분할을 통해서 비례를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보자. 뭐 건물을 뭐 한 층을 더 올릴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면들을 뭐 재료랑 어떻게 분할을 해서 어떻게 더 예쁜 비례를 만들어낼지, 그게 좀 분절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 그 다음이 이제 오래된 건물에는 쓸 수 있는 재료가 한정돼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구조의 하중도 있고, 그다음에 외피에 매달 수 있는 재료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재료나 물성을 좀 많이 고려한 그런 디자인을 해보자라는 취지였고, 그 다음은 이제 휴먼 스케일은 배려가 돼야겠죠. 그래서 내부 사무실에서 사용자들이 외부 풍경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그런 것도 좀 상상해 가면서 휴먼 스케일에 최적화된 건물을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 1번인데요. 대안 1번의 이제 재료 톤앤매너는 이렇게 좀 밝은 색, 기존의 좀 우중충한 색에서 벗어나서 좀 밝은 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재료의 질감 정도를 다르게 가고, 좀 이렇게 창호 프레임도 밝은 톤의 나무 톤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고요. 메스의 이런 분절,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선도 들어가면서 분절되는, 그래서 음영이 드리우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었고요. 그래서 나오게 된 이미지가 이제 이런 이미지인데, 초기안이니까요. 너무 좀 과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체 매스를 2분할한 거죠. 밑에 하부 1, 2층은 벽돌 타일, 이렇게 아이보리 톤의 벽돌 타일로 받고, 상층부는 좀 밝은 톤의 스타코 재료 정도로 생각했는데, 확실하게 매스가 이제 분절되게끔 보이게 하고, 요런데 이제 음영이 좀 질 수 있게 그런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면부는 조금 솔리드하게 이렇게 막아서, 이쪽이 사실 서양이거든요, 전면부가. 그래서 굳이 막 햇볕이 많이 들어올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남쪽으로 이미 이런 이제 큰 창호들이 좀 뚫려 있기 때문에 남쪽하고 사실 이쪽 동쪽 뒤쪽 배면인데, 이 배면에도 창이 꽤 많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창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이제 환기나 채광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무실이 뭐 해가 막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좋은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저층부 1층은 이제 카페를 또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전면으로 개방된 이제 카페와 캐노피를 좀 계획을 했었습니다. 네, 옆에서 이제 주차장 쪽에서 본 모습이고, 이게 기하학적인 패턴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원의 형태가 이 평면에서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층에서 보시면 사실 요 원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요런 메스감, 조형미를 좀 같은 재료로 이렇게 쭉 끌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긴 조금 톤이 다르게 만들었었고요. 코너 부분 이렇게 오픈시켜서 사실 여기가 4층에 어떻게 보면 테라스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개방감을 주자, 코너에 오픈을 좀 하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정면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알트는 이제 조금 더 심플하면서 단단한 이미지를 주고, 루버를 활용해서 전면부에 기존에 그 유리블럭이 있던 부분을 루버로 좀 처리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었고요. 사실은 2분할이긴 하죠. 2, 3, 4층을 하나로 가고 1층 재료가 조금 다르게 가는데, 전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음영이 좀 질 수 있게 면을 좀 돌출시켜서 이렇게 좀 특색을 주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창호에 이런 깊은 테두리 프레임을 두르고 깊은 음영을 주려고 했습니다. 전면에 이 곡선 부위를 좀 살리는 아닌데, 여기가 사실 유리블럭이 있던 부분을 곡선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곡선 부위에만 이런 루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층에 여전히 이쪽엔 테라스를 이제 형성을 하고요. 메스의 형태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2분할이 되고, 전면부, 그다음에 이 곡선은 계단실이거든요. 여기가 이 곡선을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진행을 했던 안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알트는 조금 더 모던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재료가 아니라 단정하지만 옛날 재료들을 톤 정도를 좀 바꾸고 금속 재료를 활용을 해서 중후한 이미지를 좀 만들려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유리블럭을 활용을 한다고 봤어요. 이게 이 건물의 가장 큰 포인트였었는데, 요거를 좀 최대한 살려서 가보자. 당연히 이제 옛날 거니까 새 걸로 갈아야겠죠. 크게는 이제 이렇게 기역자의 메스로 이렇게끔 하고, 좀 붉은색 타일 이미지로 보였으면 좋겠다, 한 덩어리로. 거기에 한 덩어리에 이런 이제 곡선의 메스가 끼어들어 있는 그런 조형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층부는 똑같이 이제 이런 계단을 형성해주고 카페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고요. 전면부가 이제 간판 역할도 하면서 좀 중후한 느낌의 금속 재료로 포인트를 주자. 금속면과 이 캐노피가 하나로 좀 이렇게 익히게, 난간까지도 하나로 익히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정면 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노톤에 가깝게 이제 톤 다운된 무채색 계열의 벽돌 타일을 사용을 하고, 포인트를 준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검정색 금속 혹은 뭐 스테인리스 이런 것들을 좀 써서 만든 건물이고요. 이런 이미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도 타일을 이제 여기는 세로로 붙이고 여기는 이제 가로로 붙여서 대비를 주고, 창 상단과 하단에 이렇게 딱 끊어서 이제 재료의 방향을 바꿔서 배치한 인면인데, 음영도 이렇게 많이 드리워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전체가 좀 하나의 회색 그 벽돌 건물처럼 보이고 싶었고,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대신 여기서 이제 패턴을 자세히 보시면 좀 차이가 나죠. 창의 패턴을 따라서는 이제 가로로 타일을 붙이고, 창 밑쪽은 또 이렇게 세로로 붙이고, 여긴 또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좀 패턴 디자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층부, 그러니까 1층부에는 까만색 패널로 확실하게 대비를 주면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좀 만들어 봤고요. 주차장 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하나의 회색 덩어리로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지금까지 한 네 가지의 대안을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각자 대안마다 이제 특색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초반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봐서 어떤 게 가장 좋을지, 이 땅에 잘 어울릴지 뭐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건축주와 의견 교환을 해서 가장 이제 좋은 안으로 하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게 선택돼서 이제 계속 발전이 될지,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